안녕하십니까? 예, 건설업 전문 세무사무사 주영재입니다. 오늘은 건설회사 성금, 성금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경리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합니다. 또 선수금이라고도 표현을 회계상으로 표현하는데 선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회계 처리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성금이라는 게 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받는다.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걸 성금이라고 하는데 이 성금은 계약금과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에 대한 증표로서 받는 것이 계약금이고 또 이 계약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게 계약금이고요. 성금은 순수히 건설공사에 있어서 자금의 집행, 순수한 건설에 용이한 집행을 위해서 미리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미리 살 필요가 있다든가 또는 노무비를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성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관급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선금이 많이 이루어지고 민간공사에서도 성금을 받습니다. 이런 성금은 계약금과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약금과 달리 성금은 손해배상을 예정한다든가 하는 취지의 것이 아니고요. 순수히 공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미리 받는 돈이다. 그 미리 받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통상 관급공사의 선금은 세금계산서를 미리 그 성금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금 받는 부분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관급공사는 발행하도록 돼 있고 민간은 선택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성금과 이 회계 처리를 보게 되면요. 자, 공사에 대해서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성금과 기성금, 우리가 잔금 이렇게 크게 나누죠. 돈을 받는 것을 세 가지 형태로 성금, 기성금, 잔금 이렇게 나눕니다. 선금은 이 공급 시기의 도래 측면에서 보면 아직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미리 받는 돈이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기성금이라는 건 기성고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 받는 돈이죠. 성금은 공급 시기, 즉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돈을 수수하는 경우에 성금이라고 부르면서 성금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는 성금을 돈 받은 날에 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받기로 약정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받기로 약정한 날이 아니고 수수한 날에 성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정만 하고 아직 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다만 계약금과 구별이 필요한데 계약금은 수수한 때가 아니라 수수하기로 약정한 시점, 약정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 성금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금은 돈 받는 날 발행하는 것이고 발행한다고 하면 계약금은 약정일에 계약금 수수 약정일에 날짜로 해서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금의 경우에는 공사대금, 변경 후 변경 공사대금의 기성률 적용해서 뭐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계약금은 받기로 한때 약정한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선금은 실제 받는 날 발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정일에 발행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금방 성금은 받은 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선발급 특례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금 수령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경우 보통 다 민간공사입니다. 그런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받기로 한때에 발행하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에 발행하는 게 아니라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성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성금을 받기로 한 날이 생계에서 발행일이 됩니다. 금방 말한 거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데 민간하고 달리 공공공사는 부가세법상 중간지급적 공부라고 해가지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성금도 받은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 이렇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생계에서 발행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금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은 성금 받은 날 생계에서 발행할 수 있고 공공은 성금 받기로 한 날 생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의 경우에 공공공사는 무조건 발행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민간의 경우에는 받은 날, 성금을 받은 날 생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성금에 대해서 발행을 했으면 한 경우를 먼저 보면 기성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성금 세금계산서의 관계에 있어서 선금에 대해서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선금에 대해서 세금계산 발행을 했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도래한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기성률에서 선금에 대해서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 부분 에다가 기성률을 곱한 금액, 기성고가 뭐 40%다, 50%다, 그 퍼센티지를 곱한 금액, 그만큼은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자, 돈을 청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 수령액도 같은 금액의 금액을 빼고, 즉 성금 받은 금액 곱하기 기성고율만큼을 빼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령액도 이와 같이 처리합니다. 근데 성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성금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기성률만큼 발행합니다. 또 기성심하다 실제 근데 대금 수령액금은 성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성금 곱하기 기성률만큼은 덜 받아야겠죠. 그것을 빼고 수령하는 걸로 해서 기성고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점 구별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 공사에 있어서 선금을 주는 측과 받는 측의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선금을 주는 측은 이렇게 합니다. 선금을 지금 시점에 선금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돈이 1,000만 원 나가겠고요. 공사 선급금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근데 이제 선금의 처리에서는 여기에서 그치게 되겠죠. 그런데 선금에 대해서 이제 비용 처리하는 시점은 언제냐? 기성고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용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성고가 20%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착수금은 이제 10%인 1,000만 원만 지급했는데 이제 기성고가 20%가 지급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금액인데 2천만 원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공사 외주비 2천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 2천만 원이 부채가 되니까 줘야 할 돈이니까 외상 매입금 2천만 원 이렇게 하겠지만 기성 확정 20%에 따라 실제 기성 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이 오겠죠. 위에는 기성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이고 밑에는 돈을 실제 기성 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은 외상 매입금이 2천만 원 처리했지만 여기서 이미 얼마는 지급했습니까? 1,000만 원은 지급했죠. 근데 이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주의할 수 있게 1,000만 원 전체를 외상 매입금에서 떠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의 기성 확정 비율인 20%만 1,000만 원의 20%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만 외상 매입금을 줄이는 그런 취지의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원래 2천만 원을 여기서 설정을 했지만 2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은 선급금하고 상계 처리돼서 없어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사실은 외상 매입금이 1,800만 원이 남겠죠. 1,800만 원. 그리고 실제 지급했다고 했으니 현금은 1,8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외상 매입금 1,800만 원도 없어지니까 이 시점에 외상 매입금 다 떨어버리고 돈을 지불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 선급금의 퍼센티지, 기성고율만큼 선급금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런 점을 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단계를 했습니다. 기성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엔 비용 처리하고, 기성 확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했던 외상 매입금을 선급금 총액에서 기성고율만큼의 부분을 선급금과 대체 처리한다는 거죠. 자, 선금을 받는 층 회사에서의 회계 처리 수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 금액이 10억 원이고 과세 현장 5억, 면세 현장 5억 반반씩입니다. 선금 20%를 수령했습니다. 얼마를 수령했습니까? 2억 원을 수령했겠죠. 2억 원을 수령을 했는데 거기 부가세, 과세가 50%니까 2억 원에 대한 그 구성 내역을 보면 1억과 1억, 과세 현장 1억, 면세 현장 1억이니까 과세 현장 1억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추가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니까 받는 돈은 2억 1,000만 원이 되고, 자, 미리 받았습니다. 선금. 그래서 공사 선수금이라고 2억을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선금 수령 시에는 만약에 과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 하면 부가세까지 이렇게 처리합니다. 받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억만 설정이 되면 됩니다. 자, 1차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차 기성고가 40%입니다. 선금 정산 후에 청구한다. 청구서. 그러면 1차 기성고가 40%다 라고 하면 받을 돈이 10억에서 4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선수금에서 4억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돈이 부가세 빼고 2억 원이 되죠. 2억 원에 몇 프로? 기성고율만큼 2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2억 원을 다 받을 돈에서 2억 원을 빼는 게 아니고 2억 원의 기성고율인 40%는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은 미리 받은 돈이다 해서 선수금을 줄이는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선수금 8천만 원이 차변에 가 있는 겁니다. 요 두 개는 일단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기성고가 40%라고 했습니다. 1차 기성고가 40%다. 그러면 부가세는 그래서 과세 매출을 또 5억 중에서 전체 5억이죠. 5억 중에서 기성고 40%니까 얼마입니까? 2억을 2억에 이제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 중에 성금으로 이제 그 과세 5억 중에 성금 20%를 수령 이미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받아야 될 돈은 과세 5억 중에 40%인 2억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성금으로 20%를 이미 수령한 1억 원이 있죠. 그 1억 중에서 진행률에 따른 1억의 40%가 되는 거죠. 이제 성금의 40%니까 그러니까 1억의 40%인 4천만 원은 4천만 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받았으면 전체 5억의 40%인 2억 중에서 성금인 1억이죠. 과세만 지금 따집니다. 1억의 40%인 4천만 원을 이미 받았으니 1억 6천을 받으시면 되겠죠. 앞으로 1억 6천을 받으면 되니까 그의 과세 부분의 부가세 예수금은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가세는 과세에만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상계 처리하게 되면 4억이 있고 1,600이 있으면 4억 1,600이고 8천을 빼면 공사 미수금으로 청구돼야 될 것은 3억 3,6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들이고요. 결산할 때 분계, 공사 업체의 분계죠. 이게 하도급이나 도급을 받은 업체, 여기 보시면 결산 시점의 진행률은 45%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진행률 45%의 의미는 뭐냐면 세금계산서하고 상관없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것이 45%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 수익이 4억 5천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차변에 세금계산서하고 상관없으니까 부가세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차변에 공사 선수금 4억 5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는 나오질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가 여기는 별도로 나와 있진 않네요. 여기 공사 선수금보다 이 기존의 공사 선수금이 4억 5천을 넘죠. 여기서는 공사 선수금 4억이 있고 2억이 있고 6억에다가 8천을 빼면 5억 2천이 되죠. 5억 2천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공사 선수금이 4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만약 공사 수익이 7억이 돼서 5억 2천을 초과하게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공사 선수금 5억 2천에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그것은 공사 미수금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금의 법적 성격은 뭐냐? 결국은 이겁니다. 기성부분 대가를 성금 중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이런 취지지, 성금을 성격이 무슨 계약금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취지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성급공사 대금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 성급공사 대금 전체가 기성고에 충당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 과정과 비례해서 성급금의 일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기성대금하고 충당하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아까 이런 취지죠. 청구금액에서 성금액 곱하기 기성률만큼만 뺀다. 그래서 성금액 전체를 빼는 게 아니라 곱하기 기성률을 뺀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사선수금 회계 처리는 이와 같이 차변에 공사선수금 받았을 때 세금계산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수익으로 처리하는 패턴입니다. 분양의 경우는 뭐 분양계약금, 분양중도금, 공사 진행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분양도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이상 오늘은 전체적으로 성금과 계약금, 공사 성수금, 성급금 이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격리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